다음 포인트는 오피스 대 전두환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 포인트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후보 리스크. 후보들 간의 비호감도가 큰 이유가 결국 설화가 많다는 걸 텐데 과연 이 후보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최대 리스크가 본인의 입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북한이라는 존재는 친한 친구도 아니고 확 버려버리려다가 버려지지도 않고 꼭 코로나 같아, 코로나. 어렵긴 하지만 참을 땐 참고 소대가리 그러면 뒤로 야 닭대가리야 뭐 이렇게 한번 하고 예. 근데 그런 품격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소대가리 소리 하는데 가만히 있었냐? 그럼 싸웁니까?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 그래서 바람직하지도 않은 건 분명합니다. 내가 닭대가리 그랬다가 이거 혹시 또 이거 나가가지고 문제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한 강연에서 한 발언인데 뭐 본인도 농담이었다 이렇게 밝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저 발언 자체가 약간 품격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하 기자는? 사실 이제 소대가리 그거는 사실 뭐 이 소대가리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북한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때는 이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 할 일이다.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잘 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약간 비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닭대가리는 어떻게 상대방을 만약에 지칭을 했다면 약간 상대방을 좀 이제 폄훼한다 이렇게 할 일인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한 얘기는 무슨 상대방을 폄훼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맞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말이라든가 품위 없는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우리 정치 문화가 좀 개선돼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 이거 혹시라도 내가 이 말 쓰면 혹시 뭐라고 또 말꼬투리 잡을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우려 예. 그런 것 때문에 말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또 우리가 또 기사를 쓸 때 그 말의 본뜻 말고 막 말꼬리를 잡는 이런 식으로는 좀 우리가 가지 않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것이 오히려 정치 문화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3일 만화의 날을 맞아 웹툰 작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최 교수님 보시는 것처럼 이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웹툰을 보고 이 후보가 제목이 확 끄는데요? 라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랬죠. 좀 사과가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말은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해명한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선정성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였다.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은 선정성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 저 말이 논란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저는 일단 대선 후보들은 말을 조심할 필요는 있다. 어떤 형태로든 이게 아마 무슨 저걸 선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얘기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 한마디가 결국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말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 역시 경선 과정에서 잇따라 논란을 일으켰었죠. 윤석열 후보의 논란 장면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윤 후보께서 최근 손바닥에 왕자 써진 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열성 할머니 지지자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거. 그럼 뭐 그걸 제가 썼겠습니까? 그냥 응원의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제 불찰이었 것으로 제가 그거는 인정하고요. 세 차례나 손바닥에 그렇습니다. 쓴 채로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세 번 다 같은 분이 써주셨나요? 우리 아파트에 예.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계속 몰려다니시는데 두 번은 뭐 좀 작게 써주셨고 세 번째는 좀 크게 썼는데 국민들 시선에 네, 경선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경선에 토론에 참여했다가 논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무속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때문에 또 한 번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내가 얘기만 하면 앞에 뛰고 뒤에 뛰어갖고 막 하는데 권한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있다는 얘기들은 호남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전두환 옹호 발언 굉장히 이제 크게 논란이 됐었고 본인도 이제 사과를 했었는데 네. 사실 저 발언 이후에도 또 뭐 식용계는 따로 있다 이래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이 설화가 끊이지 않는데 이 본선에서 또 저런 설화가 일어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사 생활만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대화 여기에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즉 사적 대화는 굉장히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술자리나 밥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게 하는 이야기, 이 정치는 사실 100%가 다 말입니다. 예. 말로서 이야기를 하고 예전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들 그 폭동 사태가 있을 때 그때 연설을 하면서 딱 노래 한마디 했죠. Amazing Grace. 예. 그 노래 한마디로서 그 모든 것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이 말의 힘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폭동도 잠재울 수가 있고 아니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만큼 정치인의 한마디와 한마디가 중요한데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굉장히 수업료를 많이 내고 저는 학습을 한 것 같아요. 예. 본인의 왕자 문제라든지 또 개사과 문제라든지 등등을 보면 나름대로 이게 그동안 학습 과정을 좀 거쳐왔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것들을 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정치인이 되면 사적인 자리나 공적인 자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런 발언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줄이느냐.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아예 안 하면 안 됩니다. 말은 하긴 하되 문제는 점점 이제 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려를 줄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언어들을 빨리 습득해야 되는 것이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 기자 방금 보신 영상처럼 지금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방금 점심 식사도 마쳤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광주도 가고 봉하마을 참배도 간다고 해요. 중도층 마음 돌리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광주를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러던데 사실 이제 5.18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발언을 한 거를 일위성 방문으로 해서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거기서 뭐 설령 뭐 계란을 맞든 뭐를 맞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쉽지 않을 거고 사실은 이제 5.18과 관련해서는 호남 분들 뭐 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아 이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그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0명 이상이 희생이 됐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설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 과정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 뭐 다른 대통령보다 좀 더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 한들 정치는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제가 보기엔 호남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여가지고 사실은 5.18 이 발언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등을 돌렸느냐 하면은 사실은 딱 그렇게 보기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예. 오랜 기간 동안 호남 같은 경우는 산업화 과정에 소유돼 가지고 이미 인구가 뭐 거의 30~40%씩 다 과거보다 줄은 상태고 그런 것들 다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한두 번 거기를 방문해서 뭐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호남 전체 지역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일으키고 발전시켜서 다른 지역들하고 균형 있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앞으로 공약에 반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대선의 마지막 포인트 지금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바로 단일화인데요. 범보수와 범진보 진영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막판 결집 단일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4개 기관이 함께 조사한 여론조사 추이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기 전 여론조사인데요. 일단 사자 가상 대결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35, 34에서 시작해서 11월 첫째 주에는 윤석열 35, 이재명 30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7%,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6%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일화를 둘러싼 각 후보의 입장과 셈법은 다른 듯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안 후보님하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공당의 대표로서 그래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바로 단일화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왔고 그리고 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대의 명분에 대해서 큰 책임과 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큰 틀에서 야권의 그 통합이라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1야당 후보가 되신 분이 양보를 해주신다면 그러면 충분히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되겠죠. 네, 이 의원님 결론적으로 두 사람의 단일화 얼만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궁극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과정이 아마 지난할 겁니다. 예. 예전같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도 거의 마지노선에 달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지 않을 계속 나간다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과도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서초 종로 지금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등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안철수 대표나 또 후보나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일단 당무 선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막판이라도 단일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럼 범여권 상황은 어떨지도 보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단일화는 저는 이제 퇴행적인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심상정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이거든요. 단일화한다고 해서 후보들의 표가 다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그 낡은 인식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런 입장입니다. 중요한 분기점 내는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 예상된다. 개혁 진영이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 최지봉 교수님, 힘 모을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모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심상정 후보가 쉽게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지지율이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되잖아요. 옆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엄청나게 압박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단일화 해라라고 하는 그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오늘은 대선 특집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